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잠깐, 우리 분자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분자를 배우면서 원자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우선 원자라는 거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우리 원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분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원자랑 조금 다른 점이 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 입자라고 표현하니까 헷갈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덩어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자, 이러한 분자들을 또는 다양한 물질들을 원소 기호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자, 원소 기호를 가지고 대문자 H, 그 밑에 작은 글씨 E, 그리고 대문자 O,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좀 더 자세히 하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 1개에 수소 원자 3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CO2,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결합해 있는 물질이었고요. 자, 얘랑 비교해서 우리 일산화탄소 배웠습니다. CO라고 적었죠.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개수에 따라 그 구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배웠고요. 또 뭐 해볼까요? 산소기체.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마시고 있는 산소기체는 산소가 2개 결합한, 또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기체도요, 질소 원자가 2개 결합한 형태의 분자라고 배웠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소 기호로만 표시한다. 또는 분자가 아닌 물질은 우리 뭐였었지? 염화나트륨이요. Na, 나트륨과 Cl의 규칙적인 배열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해서 NaCl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분자들 또는 이런 물질들의 분자식 또는 화학식을요, 우리 이렇게 원소기호로 표현하는 걸 화학식이라고 표현했죠. 화학식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 확인해 보고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지난 시간 내용으로 가서 한번 체크해 보고 오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단원, 중단원이 바뀌어요.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세 번째 중단원에서는 전하를 띠는 입자, 우리가 원자를 입자라고 했는데 그 원자가 전하를 띠게 된답니다. 어떠한 경우에 전하를 띠게 되는지 그 단원 학습 첫 시간 들어갈 거고요. 오늘 단원의 소단원 제목은요, 바로 이온의 형성이에요. 자, 들어가기 화면 잠깐 보시면요, 왜 우리 엄마가 키 크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돼, 칼슘 먹으라고 하고, 또는 어지러워 그러면 빈혈이 있으니까 철분이 든 음식을 많이 먹으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뭐 못이나 또는 뭐 철근 뭐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또는 철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가루와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칼슘과 음식 속에 들어있는 또는 여러분들 몸 속에 들어있는, 몸을 구성하는 칼슘 어떻게 다른지, 어떤 형태로 우리 몸 속에 또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단원. 네, 그래서 오늘 배우는 핵심 개념은요, 바로 이온이라는 거예요. 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우리 중단원 제목이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했습니다. 전하를 띠는 입자. 자, 우리 전하하면
뭐뭐 떠올라요? 플러스가 떠오르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떠올라요. 자, 우리 원자라는 건 중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성의 원자가 전하를 띠는 입자로 형성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러한 입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다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또는 얻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보통 대표적으로 리튬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리튬의 원자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인 원자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원자의 구조 공부할 때 양전하가 원자 핵의 전하가 플러스 3이면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의 개수도 몇 개라고 배웠니? 네, 3개라고 배웠죠. 마이너스가 3개고 그리고 양 전하량이 3이니까 결국 이 둘의 합 0, 중성인 원자다. 원자는 중성을 띈다 라고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는지 얻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중성이었던 원자가요 전자를 잃어버린다면 어떠한 원자 구조를 가지게 되는지 생각해서 그려볼 건데 교과서에 그려봐도 되고요. 저랑 같이 그린 거 보고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전자가 3개였던 리튬 원자가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얘가 마이너스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럼 얘가 하나 없어지면서 원자 핵의 전하량은 그대로인데 전자만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죠. 플러스 3에다가 전자 2개, 뭐 대충 씁시다. 얘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원래는 중성이었어. 근데 전자를 잃어버렸더니 전체적인 이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됐대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양이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양이온의 형성 과정 한번 봅시다. 자, 원자는 중성인 상태의 원자를 말하고요. 중성인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잃을 경우에 양이온 그리고 전자로 나누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설명해서 리튬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이었고 핵전하가 그리고 전자가 3개였었는데 얘가 전자를 잃고 났더니 리튬이 플러스 3은 그대로인데 전자가 2개가 됐대요. 자, 즉 전자를 잃음으로써 전체적인 전하량이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플러스 3과 지금 얘만 보세요. 플러스 3의 리튬 전하량 원자 핵의 전하량과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전자가 2개인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비교해 보면요. 어느 쪽의 전하량이 더 커요? 플러스의 전하량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큰 경우 다시 한번 양이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예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소 원자 생각해 봅시다. 수소 원자의 원자 핵 전하량은요,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전자는 1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이 같으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태? 중성인 상태. 근데 얘도 전자를 1개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자. 가정하에. 자, 그러면 수소가 원자 핵 전하량 변화 있어요? 없어요? 전자만 잃어버렸으니까 원자 핵은 그대로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전자가 1개에서 1개를 잃어버렸잖아. 있어? 없어?
전자가 연계가 되는 거야.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죠. 그래서 수소도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원소에 해당합니다. 자, 왜 이렇게 수소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또는 리튬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다시 학습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지, 왜 플러스의 전하를 갖게 되는지 또는 왜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게 되는지 그 형성 과정만 간단하게 학습하는 정도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성인 원자가요, 전자를 약간 잃었잖아. 이번에는 얻을 경우, 전자가 더 많아질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대표적인 원소로 우리가 플루오린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 어떤 거 뭐였죠? 네, 맞아요. F 하나만 쓰면 돼요. 자, 플루오린의 원자 핵전하량은요, 플러스 9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한 주기율을 설명하면서 원소 번호를 설명해 줄 거고요. 어떤 원소가 몇 번이고 그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제시한 예를 보면서 플루오린은 플러스 9의 원자 핵의 전하를 갖는다 제시하고 갈 거니까 왜 쟤는 플러스 9고 왜 쟤는 플러스 3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고민하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처음 중성인 상태에서 플루오린의 원자 핵이 플러스 9였어. 전자는 몇 개 있어요? 자,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다. 자, 이렇게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아서 결국은 원래 플루오린 원자는 중성이다 라고 했는데, 자, 몇 개를 얻었대? 전자를 1개 얻었대. 자, 9개에서 전자 1개를 얻으면 총 전자가 몇 개가 됩니까?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지만 이게 입자라고 생각하고 얘가 9개에서 이거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10개의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플러스 9 핵전하를 가지는 플루오린이 원자 핵은 그대로인데 전자가 10개가 됐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9 그리고 전자 10개 플러스 전하량이랑 또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큽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9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더 크죠. 자, 아까는 플러스의 전하량이 커서 얘를 양이라고 말해서 양이온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의 전하량이 더 큰 전하를 띤 입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온이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온의 형성 과정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중성인 원자에서 자, 지금 얘가 양전하량이랑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전자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 더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더 많아지죠. 자, 제가 산소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의 전하량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네, 원자 핵의 전하가 나중에 여러분 이거 다 외우게 돼요. 자, 원자 핵 전하가 플러스 8이에요. 자, 산소가 그럼 중성 원자이기 위해서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얘도 8개의 전자를 원래는 가지고 있었겠죠. 자, 이번에는 전자를 하나 얻은 게 아니고요. 전자를 2개 얻었다 라고 가정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자, 산소가 원자 핵의 전하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8이 되는데 전자를 이번에 얻었대. 전자, 즉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가 두 개 더 생겼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원래 여기에 두 개가 더해진 상태잖아요. 즉 마이너스 전자가 10개가 된 거예요. 자, 플러스 8의 원자 핵전하 전자 10개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전자의 전하량이 더 크죠. 자, 이렇게 돼서 얘도 역시나 음의 전하량이 더 큰 이온이 되는 원소가 돼요. 산소나 또는 플루오린, 아니 뭐 앞에서 했던 플루오린 또는 뭐 염소, 아이오딘 이런 애들은요, 전자를 얻고자 하는 성질이 더 강해서 음이온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플러스를 띄는 입자는 어디로 끌려갈까?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한테 끌려가고, 마이너스 띄는 입자는 플러스를 띄는 입자한테 끌려가요. 서로 반대의 전하를 띄는 입자끼리 서로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인력을 가지고 이온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 기호를 가지고 물질을 표현할 때 제가 시작할 때도 설명했지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설명했죠. 이렇게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마치 유리처럼 생긴 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물에 녹으면요. 네, 이렇게 플러스의 전하를 가진 나트륨 입자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게 되는 염소 입자로 나누어져요.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이온으로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물에 녹은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이온으로 바뀌면서 플러스 극으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극으로 플러스가 딸려가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에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양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실험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실험 보고서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3교시 때 여러분들 문제 풀고 왔고요. 이온의 형성 배우면서 바로 이온의 명명 그리고 이온을 적는 방법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원자가 중성이었다가 전자를 얻거나 또는 잃으면 중요한 거 기억 이것만 하면 돼요. 이온이 형성되는데 이온이라는 건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한다. 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극을 흘려줬을 때 플러스는 음극으로 마이너스는 양극으로 딸려가면서 전류가 흐르도록 유지해준다. 그게 전하를 띠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튬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고 플루오린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그 형성 과정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그렇게 원자의 구조를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플러스 3의 전자가 두 개니까 걔를 세워가지고 얘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를 또는 물질들을 원소 기호를 가지고 뭐 H2O, NaCl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온들도요. 원소 기호와 그리고 숫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표시를 가지고 쉽게 나타낼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이온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와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를 표시해서 나타낸다. 사실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몇 가지 적을게요. 뭐 H 플러스 Na 플러스 Li 플러스 또는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온식이라고 말해요. 친구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식이라고 표현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을 말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온식, 화학식, 분자식 이런 것들은요. 원소기호를 사용해서 그 물질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온식, 화학식,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과학과 수학에서의 식이라는 표현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양이온의 표현 먼저 갈게요. 자, 제가 앞에서도 Na 플러스 나트륨이 양이온이 된 걸 제가 적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앞에 적혀 있는 Na가 의미하는 건 원소 기호를 의미하죠. 자, 이 플러스는요. 자, 이렇게 4등분 한다고 치고 이렇게 4등분 합시다. 이렇게 위에다가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그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된 전하의 종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전자를 하나 잃었는지 또는 2개 잃었는지를 그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적어주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플러스 양이온이 돼요. 자, 우리가 과학에서 1이라는 숫자는 반응식, 화학식을 쓸 때 무조건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a 플러스라는 이 이온식을 보면요. 아, 얘는 앞에 생략됐지만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된 애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Cu2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2 플러스도요. 지금 이 상으로 좀 커 보이지만 4등분 했을 때 요 위에 쓰는 거예요. 자, Cu가 어떤 원소였죠? 네, Cu는 구리라는 원소였죠. 자, 그렇다면 이 이온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아, 구리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됐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앞에 의미하는 이 2라는 숫자는요. 그렇죠. 잃어버린 전자의 수가 되겠죠. 아, 구리는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2개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온의 이름은요. 단순하게 구리 이온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플로린 또는 염소 이런 애들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면 마이너스 전자를 얻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음이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얘로 Cl, 염소가 이온이 됐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고 이 이온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앞에 쓰는 얘 Cl은 이 원소의 기호를 적으면 되고요. 그 원소의 전하의 종류, 그리고 앞에 생략되어 있는 이 일은 바로 이번엔 얻은 전자의 개수가 됐죠. 원래 중성 전하량이 0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얻음으로써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름은요. 염소이온이 아니고 염화이온이에요. 자, 이렇게 명명하는 방법도 아유팍에서 정한 명명법을 이용하는데 그건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더 예를 봅시다. 자, S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원소기호 외우라고 할 때 제시를 안 해준 것 같아요. S는요, 황이라는, 했나? 어쨌든 황이라는 원소예요. 자, 똑같이 원소기호를 크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온의 전하, 종류를 적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얻은 전자의 수를 적는 거예요. 자, 다시. 자, Se-라고 적힌 이 이온식을 보면요. 아, 황이온이 얻었잖아요. 전자 2개를 얻고 음이온이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얘 이름도 황이온이 아니고요. 황화이온이 됩니다.
어떻게 음이온을 명명하는 방법, 즉 음이온을 이름 부르는 방법과 양이온을 이름 부르는 방법의 그 명명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 설명할게요. 네,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자 보세요. H 플러스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된 수소, Na 플러스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된 나트륨, Mg, E 플러스라고 쓰면 전자를 두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된 마그네슘. 자, 이런 애들은요,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들은 되게 쉬워요. 그냥 그 원소의 이름 수소 뒤에 그냥 이온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즉, 얘는 수소 이온,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건 되게 쉽죠. 자, 음이온이 조금 다른데 원소 이름 뒤에 뭘 붙이냐면 그냥 이온이 아니고 화이온이라고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Se-는 황화이온이라고 읽으면 되고 F-는 이게 플루오린이잖아.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붙여 읽으면 되는데 얘네는 예외가 존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몇 가지 소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 산소, 염소, 질소. 이런 경우는 소를 생략하고 화이온을 붙입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자, Cl-는 염소 이온이 아니고 화이온이 되고요. 그쵸? 또 뭐 있어? 산소. O2- 전자를 두 개 얻어서 산소가 된 경우. 자, 얘는 산소 이온이 아니고 산화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양이온은 무슨 땡땡 이온이라고 붙이고 음이온은 무슨 화이온이라고 붙이는데 소로 끝나는 경우만 소를 빼고 염화이온, 산화이온 또는 질화이온은 만들어지진 않지만 많이 이렇게 소를 빼고 화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별표 5개.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연습해 볼 거예요. 사실 지금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실 이 정도 배울 때가 되면 만나겠거니 싶었는데 아직도 못 만나고 있으니까 우선은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이해해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짚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렵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 양이온과 음이온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렸어.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음의 전하량, 음의 성질을 띠는 거란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 몇 가지 설명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 더 할 거예요. 자, 수소이온 같은 경우 전자를 하나 잃어서 H 플러스라고 적으시면 되고, 자, 리튬이온도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요. 그러면 Li 1 생략하고 플러스. 자, 칼륨, 여러분들이 칼륨 굉장히 헷갈려해요. 칼슘과 칼륨 꼭 구분하세요. 칼슘은요, Ca고요. 칼륨은 K 하나 쓰는 거예요. 자, 칼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플러스 하나. 칼슘은 전자를 두 개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애라서 E 플러스라고 적습니다. 절대요. 이거 CA 플러스 E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은 원소기호 기억합니까? 은의 원소기호 Ag죠. Ag, 얘도요, 전자를 하나 잃고 Ag 플러스가 돼요. 우선 쭉 적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납 같은 경우에 원소기호 P, B 사용하죠. PB, 얘는 전자를 두 개 잃어버려서 E 플러스. 자, 음이온으로 갑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플로린 F. 얘 전자 하나 얻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니까 1 생략. 염화이온도 전자 하나 얻어. 1 생략하고 마이너스. 브로민 기억합니다. 브로민 원소기호 뭐냐면요. Br이에요. 얘도 전자를 하나 잃어서 Br 마이너스.
아이오딘은 알고 있죠? 역시나 전자를 하나 얻어서 I-. 자, 황화이온 앞에서 했었죠? S인데 전자를 2개 잃어버려서 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이온을 표현했잖아요. 이러한 표현법을 이온식이라고 부른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요. 우리 OH-, 뭐, CO3-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원소가 하나가 아니고 원소가 2개 이상 결합해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된 애들을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게 뭔지도 역시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할게요. 오늘 수업이 좀 뭐 길었는지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3교시 문제 꼭 푸시고요. 그리고 4교시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이온 학습하시고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쉽게 암기하는 방법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